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느끼는 어떤 깊은 상실감, 바로 직장인의 우울에 대해서요. 왜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는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구절이 참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아요. 정말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열정 넘쳤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책임감에 짓눌리고 매일매일 흔들리는 자존감을 겨우 붙잡고 버텨내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장인의 우울이 대체 뭔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예전엔 통했던 성공 신화들이 왜 지금은 사라졌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샐러리맨의 우울부터 시작해보죠. 이 감정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 진단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느끼는 우울감.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크게 세 가지 핵심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슬픔, 비참함, 그리고 고독.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감정들이 예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당연했던 그 신화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보세요. 과거의 이상과 지금의 현실, 정말 차이가 크죠?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나도 사장 될 수 있다. 이런 샐러리맨 신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살아남기 위한 무한 경쟁만 남았죠. 평생 직장이라는 말 요즘 누가 쓰나요? 이건 단순히 회사가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시대가 변한 거예요. 회사가 더 이상 개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심지어 끈끈했던 동료애도 뭐랄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가 되는 그런 씁쓸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이 됐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3%.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 중에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고 말하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단 3%예요. 정말 소수죠. 내 청춘을 다 바쳐서 회사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이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꿈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실에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된 거죠. 아까 세 가지 감정 중 비참함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돈이 없어서 비참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은요. 바로 내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자존심을 굽히고 비굴해져야만 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나다움을 잃고 용기를 상실했을 때 찾아오는 아주 깊은 감정인 거죠. 이런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야기인데요. 권력자한테 아부에서 출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 옛 친구인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강가에서 팥을 씻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디오게네스의 이 대답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비참함을 피하는 진짜 방법은 남한테 아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해결책의 첫 번째 열쇠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 보죠. 이 우울함에 대한 첫 번째 처방전은 바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겁니다.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방전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 둘째, 나만의 진짜 정체성을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것. 어때요? 할만하겠죠? 그럼 첫 번째, 관점을 바꾸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관점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길에서 한 분이 펜을 팔고 있었는데 뭐 행색이 좀 남루했나 봐요.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냥 1,000원을 쥐어주고는 펜은 안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동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잠시 뒤에 그 신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펜 하나 주시죠. 이제부터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와, 이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팩트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펜을 파는 사람의 현실을,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단순한 동량이 한순간에 동등한 비즈니스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관점을 바꾸는 힘이에요. 자,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게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 처방은 바로 나의 진짜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회사에서 부르는 김대리, 박과장 이런 거 말고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되찾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게 좀 미묘한 균형이 필요해요. 한쪽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 즉 내 성공과 실패면 내가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고요. 다른 한쪽에는 나는 내 노예가 아니다라는 생각,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면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프로젝트가 망했어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은 부족했구나 하고 책임질 건 져야죠. 하지만 회사가 지원을 안 해줬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것까지 다 내 탓이야? 하면서 땅굴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 이게 바로 건강한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남들 시선에 너무 얽매이지도 말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이건 바로 내 인생의 여정, 그 모든 순간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이 비유가 참 와닿지 않나요? 행복할 때, 그러니까 뭔가 잘 풀릴 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즐기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힘들고 불행할 때는요? 추운 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는 뜨끈한 우동 한 그릇 같은 거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각기 다른 종류의 소중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세가 아닐까요? 낮에는 햇볕에 감사하고 밤에는 별을 노래하라.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빛과 어둠을 모두 겪어내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깊어지고 완성된다는 뜻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어쩌면 앞으로의 인생 방향을 결정할지도 몰라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인가? 아니면 내 인생이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인가?